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오늘은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모시고 지난해 제주 교육을 평가해보고 2020년 제주 교육 비전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신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 집대에는 도민 여러분들 함께 손을 쥐고 희망도 지고 행복도 지고 평화도 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올해도 교육이 더 큰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 평가를 해주시면은요. 어떤 2019년 한 해 평가를 되돌아본다면 아마 IB 대한민국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IBO하고 그 IB 교육 본격적인 도입에 대한 그 MOC를 맺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진행 과정 했다는 게 가장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그 모든 읍면 지역 고등학교부터 전체적으로 고르게 균형 발전했던 결과들,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그동안 했었던 그 4.3 교과서에 대해서 그 교과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지필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해서 전국화하는 데 4.3을 내용들이 아주 잘 반영되었다는 것들을 크게 보면 성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재선 이후에 줄곧 그 교육복지 특별도 완성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뭐 추진 중이거나 네. 앞으로도 뭐 추진하고 싶은 그 내용의 사업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도하고 협의가 잘 돼서 도서 전출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6%에서 5%로 상향되면서 연간 약 한 180억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했을 때 적어도 제주도민들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교육복지 특별도를 이야기했고, 그러한 가운데 뭐 무상 교육을 제주도가 이끌어낸 면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상 교복이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되고, 그리고 수학여행 경비도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올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들이 공교육에서는 교육비가 들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여러 성과 중에 교육 복지 관련 그 성과들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일부에서는 뭐 무상을 전제로 한 그런 복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포퓰리즘 그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육의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초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 재난 상황이 이러고 그랬는데,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사다리를 넣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어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대부분은 양육수당으로 지불을 하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되는데 공교육 비용을 부모들이 지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IB 교육과정인데요. 교육감께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삭감이 됐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부 삭감이 됐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제가 일기 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히 부족하고 약한 곳을 지원을 했는데 학교 폭력이든 중도 탈락이든 기초학력이든 어느 이상 줄어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요구하는 게 인정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과정에 객관식 하나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평가 방식에서 그게 정답이 아니면 다 부인되는, 그리고 이게 학년이 올라가고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인정받기보다는 끊임없이 부인되는 구조라면 이걸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즉, 한 개의 질문에 100개의 답이 열려 있는 구조로 가려면 결국은 논술형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축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IBO에서 한국어판이 가능할까? 라는 도전이 있었고, 한국어판이 확정이 되었고, 이 방향이 전환이 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업 과정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거는 시대 요구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겁니다. 네. 그 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올해는 IB 교육 과정을 초등, 중등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어떤 구상입니까? 원래 이게 처음 출발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를 정리해서 초중학교를 연결시킬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늘 초등학교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대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고등학교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전체가 원한다면 초중까지 연결시켜서 초중고를 연결시키자. 고등학교 과정하고 초중학교 과정이 전혀 틀립니다. 고등학교는 전 세계 대학에서 IBO에서 영어로 IB를 받은 5점이든 한국어 듀얼 랭귀지로 받은 5점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IBO에서는. 그렇다면 이 인증을 받기 위한 그 절차와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사, 가장 중요한 건 교사였는데, 그렇게 돼서 이게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야 IBDP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학교는 이러한 평가가 아니고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큰 주제의 통합 교육이기 때문에 후보 학교로 신청을 하고서도 IB 교육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월에 하반기쯤에는 신청 학교들이 결정이 될 텐데, 그 학교에서는 신청하면서 바로 IB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 특별히 교사 연수 말고 비용이 더 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어 있지만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첫 IB 한국어 도입 학교로 표선 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공식길로입니다. 예. 학생과 도민들이 볼 때 그러면 같은 읍면 일반고인데 일반고하고 이 표선고하고 수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선 대입 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에서 현재는 정시, 즉 수능만 보고 대학교 가는 게 30%가 됩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지금 40%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시가 60%인데 이 60% 중 약 30%는 최저 학력 기준, 즉 수능을 봐야 되는. 그렇다면 전체 대입 비율 중에 60%는 수능을 봐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는 수능을 보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BDP는 수능을 보지 않고 이 40%의 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대한민국 교육은 현재 수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도도 나가야 되고 교과서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문제도 일정 부분 반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IBDP에서는 주제 학습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2차 세계대전과 인류 평화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서 이 안에 소주제로 4.3까지 연결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한테 전적으로 교육 과정의 구성이 권한이 주어지고 평가 권한이 주어지고 또 교과서가 특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즉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 이러한 방향의 공부를 하고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새롭게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교육에 대한 그 불신, 우려,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서도 그 반대 입장을 그 냈었습니다. 굳이 이 교육계 일부에서 반대하는 그 IB 교육을 교육감께서는 왜 굳이 하겠다고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제학교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연간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 불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최선의 교육이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만약에 IBO에서 인증된 학교가 교육이 된다면 돈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원하면 IB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객관식 문제로 현재 수능 체제의 문제로 아이들을 가둬놓는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인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즉 IB 대표 학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이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창의력이라는 게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 새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소위 말해서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미래 세대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시대의 과제로 보고 있고 대한민국 교육 과제로 보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IB를 도입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능력이 되고 조금 더 이게 축적이 된다면 결국은 KB 코리아 바칼로레아 즉 한국의 독자적인 평가 능력을 갖는 그런 방향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대한민국 그 교육 문제만큼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가 큰 게 없는데요. 표선고등학교 이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육계 일부나 아니면 일선 학교에서 이 시범 학교로 그 선정을 혹시 꺼린 이유가 이게 당장 어떤 대학 진학이나 이런 데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극적인 그 모습으로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해서요. 그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입의 방향에서는 대입과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종합적 검토 속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 우려들은 불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사 양성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점관까지 양성할 수 있나?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객관식 문제 말고는 풀어본 적이 없고 논서술형을 평가를 할 때 우리 편견이 개입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냐? 이것은 우리들에게 현재 노하우가 없습니다. 즉 IBO에서는 50년 동안 이런 것들을 축적해 놓고 적어도 전 세계 100대 대학 이상에서 이걸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는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즉 대한민국 축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는 히딩크를 중심으로 한 그 사단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처럼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한 기간에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과정들이 도입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모형으로서 IB는 아주 적절한 모형이다라고 봅니다. 예. 세상 뭐 모든 일이 그 변화가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힘든데요.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어쨌거나 제주도 교육청이 유일하게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대구시 그 교육감하고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대구시 교육청의 상황하고 다른 시도 교육청은 혹시 이런 제주교육청의 IB 교육과정을 뭐 벤치마킹하는 그런 뭐 이 상황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IB를 IBO에서 인정하는 세 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만 IB DP 과정을 운영하다가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본에서 일본어 듀얼 랭귀지 과정을 했는데 제주도 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감미, 한국어 듀얼 랭귀지를 하겠다 그랬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비하고 이해가 잘 돼서 한국어 DP를 끌어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성과입니다. 현재 이 과정에 대구교육청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에서는 대단히 다양하게 교사 연수와 학교 지정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교육감들이 현재 수능과 같은 평가 방식은 아니다라는 데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40% 확대에 대해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우려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으로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과목별 논서술형으로 수능체제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그런데 논서술형으로 전환이 되려면 이 사이에 교사 연수나 그런 평가 방식이나 모든 것들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뭘까라는 것들은 함께 고민하고 있고 모든 교육청에서도 평가 혁신의 한 모형으로서 아이비가 중요한 대안이고 모형으로서는 들여다보고 있고 함께 평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께서 그 취임 이후에 뭐 연합고사 폐지를 그 큰 틀로 해서 고교 입시체제 개편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연합을 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이게 대한민국 현재 교육계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해 본 상태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적어도 중학교, 즉 과거 같으면 연합을 봤을 때 동지역으로 이동됐던 게 다 멈췄습니다. 즉 현재는 읍면 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이동했던 게 멈췄고 그 다음에 동지역 내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게 멈춰서 자기 집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에 큰 변화이기도 하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진전이 된다면 초등학교처럼 학교에서 나름대로 교육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현재 대입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교육 때문에 제주시 동지역으로 오는 것은 거의 멈췄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자체적으로 초중고까지 가는 이러한 경향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서 지역균형 정책으로서는 최고의 정책은 평준화 폐지라고 보고 있고 그 효과가 그 결과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희 때 같으면 사실은 그 서귀포 남제주군 지역에서 이제 중학교, 이 제주시내 일반고 고등학교 많이 사실상 유학들을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진 겁니까? 뭐 거의 없습니다. 서귀포 동지역에서 중문까지 포함해서 제주시로 넘어오는 경우는 뭐 과거 외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정 지역이든 예를 들어서 뭐 표선 지역이든 한림 지역이든 전체적으로 뭐 구자 지역이든 과거 같으면 동지역으로 많이 이동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 읍면동 지역 학교들 예. 어떤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뭐 인센티브 뭐 정책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읍면 고교체제 개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이 두 곳인데요. 하나는 특성화고등학교, 또 하나는 읍면고등학교입니다. 읍면고등학교는 별도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많고요. 또 하나는 읍면고등학교 가는 게 진학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니까는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대입 결과가 읍면 지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게 나오고 또 고입 결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읍면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학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즉, 내 가까운 지역의 중학교만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고등학교까지 이제는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지역균형 발전에 교육이 할 수 있다면 지금 그 결과를 현재 입시 진학 결과가 보여주고 있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예술 중점 학교 운영되고 있는 그 애월고 예. 함덕고등학교는 올해 첫 그 졸업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성과 어떻습니까? 그 함덕고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고 원하는 대학에 나름대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트몰트 독일 국립 최초의 국립대학 교수들이 2월 말 3월 초쯤에 와서 마스터 클래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해박해서 또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한중일 중심의 음악 쪽은 중심되도록 계속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애월고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 학과인데 특목고입니다. 전국에 있는 미술과 중에 실기를 보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은 가능하면 2학년 2학기 혹은 3학기 때도 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술가로서 대우해주고 끊임없이 독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구상들을 2개월, 3개월 기다려주고 이러한 결과들이 모아져서 아마 입시 결과가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어떤 시대 흐름과 반영되면서 우리 아이들을 삶의 주체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에 의한 교육 과정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성산고 국립회사고 그 추진은 주요 교육 현안으로 꾸준히 그 얘기가 돼 왔었는데요. 여러 차례 앞서 무산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회사고 어떻게 계속 추진하는 건지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되었다가 잘리기도 하고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예산 반영을 못한 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꿀 수 있느냐 여부들을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러한 과정에 동문들과도 협의해서 다시 한번 방향성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성산고 국립회사고는 계속 추진은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동문들과 조금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교육부가 2023년부터 대입의 정시 비중 40%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주 지역 학생들한테 이 교육부의 정시 확대 방침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한번 정시 확대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강남만 유리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미국에서도 SAT 객관식 평가만으로 대입을 선발했을 때 어떨까 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에 하나는 상위층일수록 정시 확대를 원한다. 즉 정시 확대되면 강남만 유리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17개 교육감들이 전부 다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과 학생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될 거냐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도 봤을 때 지금처럼 되는 게 정시 확대보다는 훨씬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진학률이 좋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17개 시도 교육감께서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했었어요. 밝혔는데 네. 그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정부는 이 교육 민주 쪽에서 보면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교육적 관점으로 볼 때는 21세기 교육으로 볼 때 정시 확대는 20세기 과거 교육으로 간다라는 교육계가 합의를 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수지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압도적인 적어도 6대 정시 확대를 6으로 본다면 수치 확대가 2. 이 차이를 우리가 교육계에서 좁혀주지 못한 면이 있죠. 그래서 교육계가 요구하는 것과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격차를 좁히는 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시 40%가 확대되는 과정에 또 교육감 협의회에서 또 많은 논의들과 이야기들이 진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는 이걸 과제로 안 왔으니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능과 같은 정시체제로 아이들 교육을 가둬놓지 않기 위해서 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도 해야 될 겁니다. 예. 뭐 반복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겠다고 하고 제주도 교육청은 토론과 논술 중심의 IB 교육 과정을 올해는 이제 초중등 과정에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까지 평가 방식과 선발 방식이 혼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방식이 상대적으로 합의 보기가 쉽습니다. 즉, 수능과 같은 객관식 평가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평가 방식이 해야 되느냐? 다양한 생각이 포용될 수 있도록 논소설용으로 가자. 이렇게 합의 보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느냐, 교사 연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합의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연차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 속에서 국가교육회의에서 중장기 방향으로 논소설용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요건 합의 볼 수 있다면 이 합의에 근거해서 준비를 뭐 5년 혹은 10년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수능 현재 형태로만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논의하면서 합의를 봐야 될 영역은 어디냐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은 이 선발 과정입니다. 즉, 대학을 질적으로 평준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서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해 충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은 기회 균형을 위해서 할당을, 커터제를 어떻게, 미국 같으면 어퍼머티브 액트라 그러는데, 이러한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경제적, 그 다음에 지역적, 그 다음에 농어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균형을 위한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평가 방식과 선발 방식을 그대로 놔둔다면 강남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균형적 잡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우리 사회가 합의할 거냐, 이렇게 해서 좀 분리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늘 수능의 현재 객관식 형태로 갇혀버린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는데, 평가 방식에 대한 합의는 상대적으로 쉬우니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선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 질적으로 평준화를 가능한 한 고르게 가야 되니까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합시다. 그래서 평가 방식에 대해 합의된 것에 대한 연차 계획들을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공론화를 시켜나가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본다면 IB 도입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교육회에서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맞춰가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대입이 크게 변화돼서 수능 없이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20% 이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교육부 정책의 일환입니다만은 제주 외고 일반고 그 전환이 되는데요. 제주시 평준화고로 될지 읍면지역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언제쯤 뭐 결정이 됩니까? 조만간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제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의제를 선정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의제가 외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외고와 관련된 의제가 선정이 된다면,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수기된다면 그 결과들을 수용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집권하는 정권마다 교육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요. 만약 하나 이게 정권이 바뀌면 바뀌는 그런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이 이게 전제가 되는 게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약이었습니다. 즉, 고교 학점제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특수 목적고에서 특목고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에 방향을 맞춰서 교육 과정을 더 깊게, 더 높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하이 레벨, 즉 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고교학점제에서는. 즉 고교학점제가 전제가 된다면 외국어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면 외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열려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된다면 사실은 특목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제주시 이제 구제주, 네. 신제주 이렇게 나누면 아직도 아마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 상당수 신제주 지역에서 구제주로 통학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전에 서부중학교 네.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외도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중학교 학교 용지가 있었더라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인데 지금 학교 용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를 어쨌든 3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지역 주민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토지만 구입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가장 난관이 사유지 매입입니다. 혹시 제주외고 그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서 이 신제주권의 그 여자 고등학교 이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점도 좀 어떻게 감안해야 될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면서 우선은 외고가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읍면지역 일반고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사를 해서 제주시 동쪽으로 신제주권에 오면서 일반고로 평준화로 편입이 되면서 아까처럼 그 학생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론화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 학생을 위한 교육. 지난해 사실은 좀 어린 학생들이 네.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정신 건강 중요한데요. 이 교육적인 차원의 대응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가장 마음이 아프죠. 제가 일기 때도 가장 공을 들여서 했던 부분이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아정신과 전문의도 채용을 했고 그런데 한 2년 정도 소아 전문의를 채용을 못했습니다. 소아과 정신과 전문의를. 그렇게 비어있는 곳에다가 관리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면서 한 3년 정도 그런 사안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느슨했던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반기부터 다시 다행히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풀타임은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채용이 되었고 또 관리자들도 다시 관심 갖기 시작하면서 좀 안정화되었는데 좀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도 더 많이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면서 챙기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정서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치유 공간 네. 시범 운용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까지 학생들 중에서 학급에 와서 선생님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는 우리가 좀 그 선생님만 좀 힘들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모아졌던 것들을 이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 이게 강도, 그 다음에 지속성, 빈도수, 그 원인이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눴고 그 A그룹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건강추진단에 있는 상담교사가 일주일 동안 밀착 막
밀착해서 아이 모든 상황을 살피면서 담임과 교장, 학부모하고 의논을 했고 또 상담 보조로 주당 15시간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에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은. 그러면서 이야기됐던 게 어느 정도 되니까 아이 스스로가 제가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스스로 다독일 수 있고 스스로 일정 부분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되면서 작년에 다양한 곳을 사례를 받고 올해부터 정서 치유 공간을 확보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이렇게 늘 강조를 하셨는데요. 어쨌거나 현실적으로는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양쪽 모두에서 관심을 못 받는 소외 그 학생들이 있는데 참 이 근본적인 해결책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학교의 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교육이란 것은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고 일어나는 따뜻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청에서나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고요. 그리고 가정 환경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 손을 내밀면 학교에서만큼은 손을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긴급적으로 사각지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들에 대한 지원으로서 학교별로 혼디 건염팀을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운영을 해서 언제든지 이 학생이 필요하다면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직업교육이든 그리고 월 50만 원 혹은 필요하다면 더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그러면 일선 학교에 무엇을 어떻게 뭐 바꾸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다녔던 학교 공간과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도가 있고 계단이 있고 교실이 있고 이런 공간 중에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자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뭐 기술과정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교육과정에 들어놓고 그 부분을 아이들 스스로 그리고 전문가와 같이 결합해서 학교 내 공간들을 만들 수 있는 즉 상상이 현실로 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자기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4.3 관련한 평화 인권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 많은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이제 교육청이 그동안 그 노력해 왔던 4.3 지필 기준이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 어떻게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4.3과 관련해서는 교학사에서 폭동이라는 표현이 되면서 늘 교과서가 집필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정교과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집필 기간이 2년 정도 주어졌는데 그때 제주도 교육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과서가 집필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할 것인가 아니라면 집필되기 전에 우리가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그 집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라고 해서 제주도 교육청에서 사학계, 역사학계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4.3을 정부 수립 이후와 6.25 전쟁으로 가져가지 말고 8.15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 요 과정으로 갖다 놓게 되면 모든 면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집필 기준에서 학습 요소로서 8.15 해방과 통일정부 수립 과정으로서의 위치에 두고 이거에 근거해서 4.3 교과서가 집필이 되는데 과거보다 분량이나 내용이나 모든 면에서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보완해가고 역할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4.3, 5.18은 이제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정확히 그 성격 규정이 돼 있는데 4.3은 사실은 그 성격은 지금 없는 뭐 4.3 평화공원에 백비가 누워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적 평가 이게 반영이 돼야 사실은 그 대한민국 학생들이 제대로 4.3의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히려 교과서 중에 공부할 내용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비에 4.3을 어떻게 명칭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칭을 쓴 이유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게 열린 구조입니다. 즉 우리가 4.3이 이렇게 성격 규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가 아니라 현재 있는 공부한 내용을 가져서 백비에 여러분 스스로가 4.3의 명칭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히려 이런 교육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정명에 관련된 논의들은 우리 국민 그리고 사학계 그리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거는 도입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우리 지금처럼 백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공부한 내용 다양하게 4.3 접한 것을 보고 스스로 한번 명칭을 이름을 정해보고 또 우리 청국장이 다르게 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서로가 토론하면서 합의 보고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게 진정한 4.3 교육이라고 봅니다. 예. 그 해마다 뭐 4.3 주간도 뭐 설정해서 4.3 기념 행사들 뭐 교육들을 하는데요. 올해 4.3 교육 뭐 주안점 어디에 두실 계획입니까? 원래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서가 전국적으로 새롭게 된 교과서가 나가고 있는데 그 교과서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육 사례들을 모아내고 또 그 매해 1,000명의 전국 교사들을 제주도에서 4.3 평화재단에서 500명, 교육청에서 500명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국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고요. 그러한 가운데 또 과거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서 제주도 내 학교 현장에서도 4.3 교육 속에서 평화 인권들이 조금 더 내면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 하나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4.3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됐다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교육을 해야 될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권교육을 할까? 그리고 유엔에 있는 피스스쿨이나 평화교육과 인권교육과는 어떻게 맞물리면서 이거를 가져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이 주어졌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4.3을 계기로 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예. 이제 교육행정 분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설 조직으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뭐 성과가 있습니까? 어쨌든 교복과 관련해서 첫 의제로서 교복을 선정을 해서 간편한 교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으로 학교 내에서도 공론화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들을 하고 또 학생들이 이러한 공론화를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는 과정들, 즉 민지 시민으로서의 모든 과정을 배우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 이 공론화위원회의 어떤 접근성, 투명성, 뭐 공정성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 이 부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수렴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문제되면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방과 후 교사들 급여 책정이 시간제로 바뀌었는데요. 뭐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까? 학교에서 학생 수당 이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뭐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초등학교 초기에 방과가 들어오면서 학원 시스템이 일부 들어왔던 큰 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있었는데 그게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부 불이익받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한 과정으로서의 정책 방향에서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 일선 학교에는 이미 시간제로 좀 전환하는 부분이 이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만 이게 혼선이 이루어지고 뭐 교육청은 혹시 뒷짐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떻든 학교 현장에서 학교의 교사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이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강사가 와서 학생 수대로 받고 학부모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구조는 아니다. 즉 시간제로 되면 학부모 부담도 덜어질 것이고 전체적으로 초중고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게 돼서 예외적인 사례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공히 이거는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가요? 다른 시도교육청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주도에서 이제까지 뭐 초중학교에서 방과후나 과거 뭐 보충수업 이렇게 할 때 학상수대로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선거법 그 개정되면서 이제 만 18세 선거 연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선거 교육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우선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게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학생관인데 학생이 늘 교육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르침이 대상이고 배움이 주체이고 삶이 주체가 아니라. 그런데 18세가 되면서 고등학생이지만 일부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삶이 주체이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권한이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간의 큰 변화의 전기가 되었다라는 게 가장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점에서 교복 입은 시민이고 교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잘 성장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고 이거를 바라보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계시켜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재학생 시절에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현실적 법이 있으니까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교육이 될 겁니다. 예. 그 정교조 합법화 관련해서 다른 지역 이제 시도 교육감들과 같이 공조를 하고 계신데요. 올해 정교조 합법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ILO 비준이 된다면 그게 근거해서 될 경로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EU하고 무역 그 협상 과정에 ILO 비준 내용이 아마 국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이 과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텐데 어떻든 간에 현실적으로 있는 거를 부인하고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올해 내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역점 사업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0 원래 제주교육은 작년에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렇다면 새로운 100년이 시작하는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00년을 나아가기 위한 가장 큰 방향성은 시대적 과제인 평가 혁신. 그 모형으로서 IB가 초중
학교와 중학교에 도입되면서 일정 부분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인증을 위한 준비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육복지특별도로서 그 부분과 관련된 좀 더 학부모들이 부모 경제적 사회적 지역 관계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한 노력, 그리고 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리더십의 혁신과 행정 지원의 혁신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앞서 그 대입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빼뜨려서요. 그 교육감께서는 그 해마다 제주 지역 그 수능 성적 평균 성적이 이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최고다. 이게 뭐 계량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실제 학생들이나 제주 지역 학부모들이 느낌은 수능 평균 성적이 반드시 최고라고 해서 과연 제주 지역 학생들이 그만큼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하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가, 그거하고는 좀 별개 아니냐,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괴리감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수능 평균만이 좋은 게 아니라 8등급, 9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요. 1, 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서울하고 거의 뭐 최상위권에 있는 거니까요. 이거를 입시하고 연결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라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과제로 안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조금씩이라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내 통계는 아무리 좋아도 내 자식이 해당되지 않으면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점차 나아지고 있고 일치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의 시대적 과제인 평가 혁신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방향 속에서 IB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논서술형에 대한 체제, 교사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들을 마련해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 자체로 온전히 인정되고 존중되는 교실의 문화, 그래서 수업하는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평가의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우리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그리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삶의 주체로서 잘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예. 토론 진행하다 보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 한 해도 제주교육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2020 제주교육 새로운 100년을 도민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신 이성문 교육감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제주 교육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